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로그 함수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로그 함수의 활용으로 해서 로그 방정식, 로그 부등식 풀고 그 다음에 지수 함수의 활용, 로그 함수의 활용하고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이랑 똑같이 밑의 범위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부등식은. 하지만 방정식은 그냥 밑이 같냐 다르냐만 보시고 밑이 같으면 진수끼리 역시 같을 거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제 로그 2에 4가 대응하는 값이 2 하나로 딱 정해져 있으니까 만약에 이걸 x라고 하면 미안해요. 로그 2의 x라고 하면 그냥 4는 x다 이렇게 진수만 비교해주면 된다라는 얘기고 바로 예제 풀어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로그 2, 로그 2 밑이 같으니까 여기 있는 진수끼리만 같다고 놓고 3x-1은 2x 플러스 3으로 놓고 넘기면 x는 4 이렇게 옮기면 되겠습니다. 넘어가서 2번도 보시면 얘는 밑이 3이니까 다 같다고 놓으면 되겠지만 바로는 안 되고 여기에 플러스가 연결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로그의 성질을 먼저 써준 다음에 좌우변을 비교할 거예요. 그럼 로그끼리의 덧셈은 진수끼리의 곱셈이니까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고 그게 로그 3의 5다. 밑이 3으로 동일하니까 진수끼리만 비교를 해서 진수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4는 5고 x제곱은 9잖아요. 따라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구해져요. 근데 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지수랑 다르게 조심해줘야 되는 건 나와 있는 값을 대입했을 때 진수 조건을 만족하냐를 보셔야 돼요. 아까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4를 넣어도 여기다 넣든 진수 조건은 다 만족해요. 근데 지금 나온 얘는 플러스 3을 넣냐 마이너스 3을 넣냐에 따라서 이 값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 플러스 3을 넣으면 여기가 1 되고 여기는 5 돼서 진수 조건에 문제가 없어요.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는 거. 그렇지만 마이너스 3을 넣으면 마이너스 5가 되고 여긴 마이너스 1이 되잖아요. 그럼 이 두 개 값은 0보다 작기 때문에 진수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래서 최종적인 x는 3이 답이 되고 마이너스 3까지 쓰면 틀리게 돼요.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지수 방정식과 다르게 로그 방정식에서는 진수 조건을 신경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밑으로 쭉 내려가서 문제 5번 바로 그냥 풀게요. 문제 5번 천천히 풀 테니까 지금 한번 미리 시작해 보시고 자 얼른 선생님이랑 같이 풀어보는 걸로 할게요. 자 로그 3의 x 플러스 1 곱하기 이렇게 됩니다. 그거는 3인데 그냥 3이라고 쓰면 비교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로그 3에 27 이렇게 로그를 같이 씌워준 다음에 비교를 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3이라고 놓는 게 아니라 로그 3에 27로 놓는다. 그 다음엔 밑이 같으니까 얘랑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7은 27이니까 넘기면 x제곱 플러스 8x 마이너스 20은 0이 되고 얘 인수분해가 되겠죠? 뭐가 될까요? 2 곱하기 10으로 되겠네요. 그러면 10하고 2니까 여기 마이너스 붙이면 되니까 x 플러스 10 x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될 거고 따라서 x는 2 또는 마이너스 10이잖아요. 근데 2를 넣었을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마이너스 10을 넣으면 진수 조건이 깨지니까 얘는 안 되겠다. 그래서 답은 2번이에요. 2예요. 뭐 이렇게 푸는 거 아니고 다른 방법은 뭐가 있냐면 아예 처음부터 이 진수가 0보다 커야 된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고 x는 마이너스 7보다 커야 돼. 그럼 이거의 공통범위는 공통범위가 아니라 아예 아무데도 속하면 안 되니까 x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되겠죠. 그렇죠? x는 마이너스 1보다 커야 돼. 공통범위로. 그러니까 나와 있는 답 중에 마이너스 1보다 큰 것만 내가 답으로 택하겠다. 이렇게 처음부터 정하고 푸셔도 돼요. 아니면 마지막에 나온 두 가지 값을 각각에 대입해서
0보다 작으면 탈락시켜 버리는 거죠. 자, 2번도 보시면 그냥 로그 여기는 4고 여기는 2니까 바로 같다고 놓을 수가 없어요. 그럼 얘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지난번에 배웠던 로그 a의 m제곱 b의 n제곱은 어떻게 되냐면 m분의 n 로그 a의 b로 바뀐다는 성질이 있었죠. 그래서 4를 2의 제곱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로그 2의 제곱에 3x 플러스 10으로 보고 여기는 로그 2의 x로 봐서 얘를 여기다 풀게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2분의 여기는 1제곱이 있다 생각하시고 2분의 1이 바깥으로 빠져나오면서 로그 2의 3x 플러스 10이 되고 얘는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럼 여기 앞에 있는 2분의 1은 다시 요 위로 쓱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로그 2의 3x 플러스 10의 2분의 1은 로그 2의 x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진수끼리만 비교하면 3x 플러스 10의 2분의 1제곱은 x가 되는 거고 이 2분의 1제곱을 없애려면 양변을 제곱해줘야 되거든요. 그럼 3x 플러스 10은 x제곱이 돼요. 그럼 이 2차 방정식 풀면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10은 0이고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는 0으로 되고 x는 5 또는 마이너스 2인데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5 넣어도 양수. 근데 마이너스 2를 넣으면 여기에서 음수가 나와버리죠. 그래서 얘는 안 된다. 얘는 안 되고 답은 x는 5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로그 부등식으로 할 건데 로그 부등식은 그때도 얘기했지만 증가함수냐 감소함수냐에 따라 달라져요. 증가함수일 때는 큰 쪽이 커요. 감소함수일 때는 작은 쪽, 그러니까 여기 x2가 더 작을 때 이게 더 크잖아요. x2 쪽이. 그래서 이렇게 방향이 바뀐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 지수에서 했으니까 큰 부담 없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키포인트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진수조건. 진수조건까지 포함해서 최종적인 답을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를 일단 구한다고 쳐봅시다. 일단 3이라고 그냥 놓으면 안 되고 로그 2가 이렇게 들어와 있으니까 오른쪽도 로그 2로 표현을 해줄 거야. 그럼 3은 로그 2의 8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밑이 2니까 증가함수고 그러면 얘는 부등호 그대로 x-2가 8보다 작다. 그래서 x는 10보다 작구나. 이렇게 해서 얘를 답으로 딱 해버리면 틀린다는 얘기입니다.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진수조건. 진수조건. 얘가 진수잖아요. 얘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필요해요. 그래서 x-2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두 번째 조건. 얘가 첫 번째 조건. 그래서 두 번째 조건 풀면 x는 2보다 크다라는 게 들어와 있잖아요.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랑 x는 10보다 작다를 합쳐서 최종적인 답은 2보다 크고 10보다 작아야만 저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라고 풀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넘어가서 예제 2번을 풀어볼게요. 옆에 거 보면요, 일단 무슨 함수예요? 감소함수예요. 여기가 지금 3분의 1, 3분의 1이니까 감소함수고 그러면 3x-1은 4x 플러스 1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 넘기면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2는 x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죠? x보다 작거나 같다. 다시 쓰면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식이 나와요. 이게 첫 번째 식. 저 위에다 쓸까요? 첫 번째. 반드시 까먹지 말아야 될 게 진수 조건을 각각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 3x-1이 0보다 크고 4x 플러스 1도 0보다 커야 돼. 그럼 하나씩 해결할게요. 그러면 얘는 3x가 1보다 크고 x는 3분의 1보다 커야 돼. 하나랑 그 다음에
4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x는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커야 돼. 총 세 가지 부등식이 나왔죠. 이걸 모두 만족시켜야 되니까 수직선 긋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대충 찍으세요. 그 다음 3분의 1보다 크고 마이너스 4분의 1보다 크고 얘보다 크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인 답은 여기가 공통이니까 x는 3분의 1보다 커야 저 등식이 성립한다. 부등식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문제 6번 풀어보면요. 마찬가지 여기 2를 뭘로 바꿔요? 여러분들 지금 같이 해보세요. 로그 3의 9로 바꾸고 로그 3의 x-1 이게 지금 첫 번째 해결하는 중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밑이 3이니까 증가함수 x-1이 9보다 작다 그대로 오고 그럼 x는 10보다 작다. 근데 두 번째로 진수 조건도 파악해야 돼. 그래서 x-1이 0보다 커야 돼. x는 1보다 커야 돼. 그럼 이 두 가지를 종합하면 x는 1보다 크고 10보다 작으면 돼 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2번 풀이도 보면요. 2번 풀이는 감소함수니까 2x 플러스 1이 부동방향 바뀌고 3x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돼. 넘기면 x는 3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 그죠? x를 얘를 이쪽으로 넘기고 얘를 이쪽으로 넘겼습니다. 그리고 바꿔서 썼어요. 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제 각각의 진수 2x 플러스 1이 0보다 커야 돼. 그럼 2x는 마이너스 1, x는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커야 되고 또 하나는 3x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야 돼. 그럼 3x는 2보다 커야 되고 x는 3분의 2보다 커야 돼. 그럼 이 세 가지를 하나의 수직선에 쓰자면 이제 써볼게요. 마이너스 2분의 1, 3분의 2, 그리고 3. 그럼 다 이거보다 크다니까 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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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거의 공통된 범위는 여기니까 따라서 x는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프린트 이제 유형 11번 페이지가 안 나와 있는데 찾아보면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출력을 안 드렸으니까 없으면 파일로 찾아보시면 되고요. 간단하게 그냥 쭉쭉 해결을 하시면 돼요. 그쵸? 얘 같은 경우. 근데 지금 1번 같은 경우를 아까 선생님이 어떻게 했냐면 로그 5의 x는 로그 얘도 5로 바꿔버리자 해가지고 얘는 5의 2분의 1제곱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x는 루트 5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이 이제 원칙적으로 이렇게 풀어요. 그렇지만 얘를 어떻게 볼 수도 있냐면 그 밑변환 공식에서 배웠듯이 얘를 밑에다가 5제곱 하면 얘랑 자리를 바꾸면서 얘는 좌변이 x는 되고 우변은 5의 2분의 1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어떻게 푸냐면 여기에 x제곱 여기에 x제곱 이렇게 해서 64는 x의 제곱으로 풀어도 괜찮은데 나온 값은 밑조건을 만족시켜야 되니까 양수값을 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2번을 만약에 원래대로 풀자면 일단 이대로는 풀기가 어려우니까 로그 64의 x제곱 분의 1로 이렇게 좀 바꿔서 풀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그쵸? 아니면 얘가 좀 힘드시면 밑변환을 하면 뒤집어지는데 이렇게 해놓고 얘를 2분의 1로 바꿔도 되고 그렇게 해서 64는 2의 6제곱이니까 잠깐만요. 2의 6제곱이니까 로그 2의 x의 6분의 1 해서 2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로그 2의 x는 3이 돼요. 그래서 x는 8이 되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게 조금 선생님이 이렇게 풀었던 것보다는 좀 복잡하죠. 밑변환 공식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요거 x로 놓고 얘 지워서 없애버리고 64는 x의 제곱, 이게 더 편하잖아요. 밑쪽 것만 만족시키는 거 골라내면. 그렇게 푸는 방법도 있다라는 걸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여기 위치 지금 10으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10제곱, 여기에 10 이렇게 해버리면 2x-1은 10이 되고 2x는 11이 되고 x는 2분의 11이 되는,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근데 원리 원칙대로는 이거 같은 경우는 다른 색으로 해드릴게요. 로그 10의 2x-1이니까 옆에는 로그 10의 10, 그렇게 해서 2x-1은 10이구나. 그럼 요 밑으로는 풀이가 같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풀어도 괜찮다. 그래서 조금 연습해보라는 의미에서 이거 줬고요. 이렇게 나오는 애들은 그냥 바로 갖다가 놓고 풀고 진수 조건만 확인하시면 돼요. 방정식은 그렇게 연습합시다. 그 다음에 부등식은요, 옆으로 넘어가서 특별한 유형은 없어요. 여기서 그냥 보진데, 그 방정식에서 3을 이렇게 넘기듯이 풀었잖아요. 3에 이렇게. 근데 여기선 좀 위험할 수 있어요. 부등호를, 얘는 증가함수니까 바로 안 바꿔도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 2번 같은 경우를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풀어버리면 이 부등호를 안 바꿔주면 틀릴 위험이 있으니까 이거는 좀 조심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2번을 한번 진지하게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볼게요. 자, 2분의 1을 양쪽에 이렇게 하겠다 하시면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써드릴게요. 로그 2분의 1에 2x-1 2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잖아. 그럼 지금 지수에 있는 애들이 문제에서 오른쪽 2가 더 크다고 한 상황이야. 근데 밑에는 지금 감소함수가 됐죠? 그럼 이거 부등호 방향을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좌변을 정리를 하면 얘가 지워지고 2x-1이 4분의 1보다 크고 2x는 4분의 5보다 크고 x는 8분의 5보다 큰 거 하나랑 2x-1이 진수 조건을 만족하려면 이렇게 돼야 되니까 2분의 1보다 커야 돼. 그러면 2분의 1은 8분의 4니까 8분의 5가 더 오른쪽에 있겠죠. 그럼 이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커야 되니까 답은 x는 8분의 5보다 커야 된다. 이렇게 답을 구하면 첫 번째 풀이에요. 답이 맞는지 살짝 볼까요? 네, 답은 맞아요. 그럼 두 번째 풀이는 어떻게 푸냐면, 원래대로 우리가 배운 대로, 그러면 로그 2분의 1에 2x-1, 그리고 오른쪽을 밑을 통일시켜 주는 거예요. 2분의 1에. 그럼 2가 나오려면 2분의 1의 제곱이 나와야겠죠? 그럼 얘가 감소함수니까 2x-1은 뒤집어주고 4분의 1이야. 그럼 여기부터의 풀이는 여기부터니까 똑같죠? 더 이상 안 풀어도 돼. 여기 쭉 내려가면 되고, 마지막에 진수 조건 따져주는 건 첫 번째 방식으로 푸나 두 번째 방식으로 푸나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요. 알겠죠? 요거 연습을 한번 하시는 걸로 할게요. 그래서 여기 옆에 있는 프린트 문제들도 오늘 배운 내용으로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들이니까 꼭 한번 풀어보시고 답 확인해서 다 맞추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서 잠깐 스톱하고 지금 지수함수에 활용해서 이제 문장으로 된 문제를 풀 건데, 이런 문제의 유형은 식 세우는 게 어렵고요. 식을 만약에 세웠다 하면 끝나는 거긴 한데, 일단 어렵게 생겨서 도망가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만약에 들었는데도 모르겠다 하면 일단은 뭐 잠깐 얘는 버려도 괜찮지만, 예, 덮어놓고 안 하자 이렇게는 하지 맙시다. 한번 볼게요. 그리고 예제 3번이 유독 어려워요. 그래서 예제 3번 조금 이따 하고 문제 3번 먼저 해볼게요. 자, 문제 3번 먼저 보시면요.
식이 나와 있어서 얘는 좀 편한 거예요. 볼게요. A1을 투자했을 때 T년이 지나면 이익금이 A 곱하기 3분의 4의 3분의 T 제곱이 된대요. 그러면 그런 원리를 따라갈 때 투자 금액이 90만 원이래. 그럼 이 90만 원은 어떤 문자를 대신하면 될까요? A, T 중에 뭐 너무나 뻔하게 A잖아요. A는 원이니까. 그럼 90만 원 이러면 A는 90만 이렇게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냥 만 단위는 생략할게요. 그런 다음에 T년을 대신할 어떤 숫자는 없고 이익금이 있잖아요. 이익금. 그럼 이익금 대신에 뭐가 들어가면 돼? 90 곱하기 3분의 4의 3분의 T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그럼 얘가 얼마란 얘기? 160. 어차피 양쪽에서 만원 단위 뗐으니까 요거만 하면 돼요. 자, 그래서 이 식을 딱 구한 게 끝이에요. 이 문제에서는 쉽죠. 왜냐면 문제에 식이 나와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넘기면 돼요.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은 90분의 6, 160이니까 0 떼고 9분의 16은 3분의 4의 전체 제곱이죠. 밑이 같네. 그럼 지수방정식에서 3분의 t는 2로 같다고 놔도 되고, 그래서 t는 6이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끝난 거예요. 쉽죠? 여기까지입니다. 근데 이 식을 한번 뜯어보자면, 참고로 이 이익금은 몇 년 만에 한 번씩 얼마가 곱해지나요? 이걸 생각해 보세요. 원래 원금에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얼마가 곱해지는 상황일까요? 를 얘를 기준으로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90에다가 몇 년 만에 한 번씩 뭐가 곱해지는가? 자, 답을 드릴게요. 얘는 3년 만에 한 번씩 3분의 4가 곱해지는 형태예요. 왠지 봐봐요. 되게 중요해요. 예제를 풀기 위해서 중요한 내용이에요. 자, 3분의 4의 3분의 t제곱이잖아. 그럼 t가 지금 연도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3분의 4의 3분의 1제곱을 곱하는 거고, 2년을 지나면 3분의 4의 3분의 2제곱을 곱하는 거고, 3년을 지나면 3분의 4의 1제곱, 드디어 90 곱하기 3분의 4를 3년이면 곱해지는 거예요. 그럼 다시 4년이면 3분의 4제곱, 그렇죠? 5년이면 3분의 5제곱, 애매하지만 6년이 지나면 3분의 4가 두 번 곱해져요. 즉 3년마다 3분의 4가 한 번씩 더 곱해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해가 되길 바라면서 안 되면 그냥 냅두시고 일단은 넘어갑시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선생님이 마지막에 한 얘기는 별로 상관이 없었어요. 문제 풀 때는. 그렇지만 이제 예제를 풀러 가면은 저게 도움이 됩니다. 예제를 이제 볼게요. 자, 아까 그 내용 잘 기억하시고 여기 보시면 문제에서 방사성 동위원소 중 가장 안정적인 뭐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얘가 5730년마다 반으로 줄어든대. 근데 그 얘기는 교과서 옆에 보면 그런 걸 반감기라고 해요. 뭐가 이제 반으로 줄어드는 시기가 5730년이다. 그러면 이 원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에요. 이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시고, 근데 몰라도 돼요. 어쨌든 얘가 5730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든대. 일단 그렇고, 그랬을 때 62.5g이 남아있는데 처음에 양이 500g이었으면 몇 년 전 것이라고 할 수 있냐, 이게 문제인데 그 밑에 얘기는 잠시 접어두고 식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식. 자, 원래
동위 원소의 그 양이 있겠죠. 원래 양의 반으로 줄어든다는 건 2분의 1을 곱한다는 거잖아. 근데 몇 년에 한 번씩 5730년째 2분의 1 한 번 곱하고, 그 다음에 5730년이 두 번 지났을 때 2분의 1을 또 곱하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럼 아까 거 살짝 볼게요. 저 노란 식을 보시면 식이 어떻게 생겼길래 제가 왜 3년마다 3분의 4가 곱해지는지 눈치채시겠나요? 3분의 4에 3분의 t제곱, 3분의 4에 3분의 t제곱이니까 3년에 한 번씩 약분이 돼서 정수가 나오는 거예요. 6년이면 2번 곱해지고, 9년이면 3번, 12년이면 4번,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옆으로 살짝 가서 여기는 A에다가 2분의 1을 곱할 건데 몇 년에 한 번? 5730년에 한 번. 그러니까 분모에 5730년 분의 여기 t라고 할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5730년째 2분의 1 한 번 곱해지고, 그걸 두 바퀴 돌았을 때 두 번 곱해지고,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식이에요. 근데 그 문제를 보면 최종적으로 62.5g이 남아있었대. 그러면 원래가 500이었으니까 거기에다가 2분의 1을 5730분의 t제곱만큼 들어와 있었겠죠. 그럼 이걸 이제 풀게요. 그러면 2분의 1에 5730분의 t는 500분의 62.5예요. 이거 계산하는 건 사실 별거 아니니까 살짝 컨닝을 할게요. 제가 2분의 1에 3제곱, 결국엔 8분의 1이 나오나봐요. 이거 계산이 2분의 1에 3제곱으로 이제 약분이 돼요. 하면 되겠죠? 그럼 우리는 얘가 같다는 얘기니까 결국엔 5730분의 t가 3이다. 그럼 t는 3 곱하기 5730이니까 이것도 살짝 컨닝을 하면 17190 단위는 년이 되겠죠. 17,190년 전에 있던 그림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오케이? 혹시 뭐 역사, 뭐 이런 고고학자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이걸 찾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걸 살짝 힌트를 얻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런 식이 각각의 원소마다 다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그런 뭐 어떤 원소면 반감기가 몇 년 이렇게 다 정해져 있고, 그래서 어떤 작품이 막 문화재에 뭔가 발견이 됐어. 그러면 여기에는 원소가 뭐가 있는지를 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가 나오면 그거의 양을 조사해서 뭐 어떻게 해서 얘는 몇 년 전 거다, 이런 식으로 발표가 되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지금 요 문제는 만약에 본인의 진로가 그런 쪽이야, 뭐 역사학자나 아니면 뭐 고고학자 뭐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아, 그러면 오늘 이 문제를 듣고 뭔가를 연구해서 선생님한테 과제로 뭐 이런 식으로 제출을 해서 연구해봤습니다 하면 과제특에 그런 식으로 써주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겠죠. 자, 생기부의 뭐 종합전형 뭐 이런 게 이런 식이에요. 수학과에서 여러분들이 관심은 역사나 고고학자 뭐 이런 문화재 뭐 이런 건데, 수학 시간에 배운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다른 연구를 해봤다 뭐 이런 거에 좀 플러스 요인이 있고 막 이런 식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출게요. 문제 4번을 마지막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이 문제도 한번 쭉 읽어보시면 식이 나와 있어요. 처음의 양의 이만큼이 기화돼서 향기를 낸대요. 기화되는 양이 처음의 양의 128분의 1보다 적으면 사람이 더 이상 향기를 못 느낀다. 자, 어떤 얘기냐면 이거 문제 이해가 쉽지 않은데, 어떤 방향제가 있어요. 이렇게 방향제가 있는데 여기서 향기가 솔솔솔솔 빠져나갈 거 아니야. 그걸 이제 기화라고 하는 거고, 여기 이렇게 액체가 기화가 되면서 요 위로 쓱 올라가. 근데 그 양이 처음의 양의 50제곱근 2분의 1의 t제곱, 처음의 양 곱하기 이만큼씩이 날아간다는 얘기야. 엄청 조만큼 날아가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날아가다 보면 얘가 점점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기본 액체가 주니까 기화되는 양도 줄 거죠. 근데 그 양이 처음의 양보다 a 곱하기 128분의 1, 그렇죠? 처음의 양보다 128분의 1보다 적으면, 얘가 더 적으면 못 느껴, 그렇죠? 그러면 이 향기는 언제까지 지속되는가 라고 하면, 느끼는데 언제까지 느낄 수 있는 거냐면 기화되는 양이 지금 128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렇죠? 그러니까 128분의 1을 곱한 것만큼만 기화가 되면 느낄 수 있어. 근데 그거보다 적으면 못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식을 이렇게 세우면, 아, 얘보다 크거나 같으면 느낄 수 있는 최소치구나. 오케이. 그럼 A를 지울게요. 그리고 2분의 1에 50분의 T제곱, 그리고 얘는 2분의 1에 128이니까 7제곱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얘는 감소함수잖아요. 50분의 T제곱 부동호 바뀌고 7, 그러면 T는 350 이렇게 되죠. 단위는 시간이겠네요. 시간. 처음에 T를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350시간까지는 우리가 향을 맡을 수 있는 거고, 그 시간이 지나면 128분의 1보다 작아지는 거죠. 이거 이해하길 바라면서 마무리할게요.